걸어 다니거나 앉고 서고 하는 일상의 사소한 동작은 신체의 허리와 무릎, 다리 등이 정상적으로 작용해줘야 가능한 일인데요. 최근 척추 관절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못 할 정도로 이게 뼈와 뼈 그 사이에 이게 와닿는 그런 기분 너무 아파서요. 셉작이 있는데 왼쪽 요 다리가 땡글리고 허리가 아프고 한 발짝도 걷기가 힘들어요. 이 편하게 다니지도 못하고 땅바닥 뭐 흙이고 뭐이고 막 그냥 그 포대에 앉았다가 그래 가야 걸을 수 있지 못 걸었어요. 척추 관절 질환으로 인한 통증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스테로이드 등 다양한 치료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최근 효과적으로 척추 관절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원범 원장과 함께 스테로이드 없이 척추 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절 질환은 주로 급성과 만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급성 질환이라는 것은 생긴 지 한 달 이내 얼마 되지 않은 질환을 말하고 가다가 삐거나 아니면 담이 걸리거나 하는 염좌가 대표적이고 또 하나는 뼈에 금이 가는 골절도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성 질환은 한 달이 아니라 여러 달 지속되는 병을 말하고 연골이 닳아서 관절이 손상되는 퇴행성 관절염이 대표적인 예로 무릎에 있어서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허리에 있어서는 척추 협착증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 관절 질환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흔한 원인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반복적으로 잘못된 자세가 지속되게 되면 연골이 닳고 관절이 손상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무릎은 쪼그려 앉는 자세, 연골에 굉장히 많이 안 좋고 또한 허리는 기대 앉거나 너무 많이 숙이는 것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는 허리에 좋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근육이랑 인대가 약해져도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근육이나 인대가 좋은 젊을 때는 같은 행동을 해도 근육이랑 인대가 받쳐주기 때문에 관절 연골에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대랑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관절로 가는 부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과 인대가 약해져도 관절염이 더 빠르게 진행하게 됩니다. 만성 척추관절 질환에서 스테로이드 주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여러 논문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너무 자주 맞다 보면 오히려 재발률이 높아지고 또 하나는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과 같은 대사질환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맞는 것은 피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일시적으로는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약해진 근육이나 인대 등을 강화시키는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이 지나고 여유로운 목요일 아침, 바쁘게 의원으로 걸어가는 이정희 어머니는 요즘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몇 년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걷는 게 너무 불편해 조금만 걸어도 쉬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계단 올라가는 건 생각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계단 정도는 가볍게 오르내립니다. 가벼운 걸음으로 한 걸음에 도착한 의원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다리가 엄청 무거웠어요. 그 병원을 안 다녔거든요. 한 7년 정도 다녀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내나 똑같은 거야. 표현을 못 할 정도로 이게 뼈와 뼈 그 사이에 이게 와닿는 그런 기분 너무 아파서요. 걸음 걷는 거는 말할 수도 없고 서가지고 만약에 뭐 주방 일로 한다든가 이러면은 30분을 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잘 주무셨어요? 네. 벌써 오른쪽 시술한 지가 2달 정도 돼가요, 어머님. 네, 시간 좀 맞습니다. 빠르죠. 네. 그래서 그때 골수 주사 저희가 했었죠, 그죠? 네. 줄기세포 주사 네. 그거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침 치료도 하고 네. 어머니 무릎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요즘 좀 어떠세요, 어머니? 많이 좋아졌지.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조금 한 번씩 가다가 이게 연골 그게 뭐 만들어낸다고 그러는 건지 한 번씩 이래 좀 아프더라고요. 욱신욱신할 때가 예, 있죠, 예. 어머니. 결론적으로는 점점 좋아질 건데 중간중간에서 조금씩 아픈 날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 예. 그때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예. 그런 건 제가 다른 주사 치료나 이런 걸로 그 관리를 조금 해서 예. 전반적으로 통증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어머님. 예. 이게 근데 연골이 완전히 1단계나 0단계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한 10% 정도 자라나는 거기 예. 때문에 어머님도 이제부터 더 닳지 않도록 쪼그려 앉는 거, 그죠? 예. 그거랑 너무 계단 세게 내려가고 이런 것들 좀 피해 주셔야 돼요. 아, 예. 잘하고 계시지만. 네. 오늘 저희가 오른쪽은 지난번 했고요. 오늘 이제 왼쪽 제가 예. 잘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정희 환자분께서는 7년도 더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으셔서 연골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으셨던 분입니다. 연골 주사 조금 맞으면 괜찮았다가 또 심해졌다가 반복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연골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찾아오셨는데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여기 오른쪽, 왼쪽 둘 다 퇴행성 관절 3기로 꽤 많이 진행한 상태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물리치료와 연골 주사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희님은 그런 걸 치료했음에도 통증이 남아있으셨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셨습니다. 수술은 꼭 안 하고 싶다고 하셔서 연골을 일부 재생할 수 있는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침 치료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마다 걷고 많이 썼을 때 통증이 생기면 그때는 제가 일반 주사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정희 어머니는 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 치료를 받습니다. 중기 무릎 관절염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이 주사 치료는 먼저 골반 위쪽 장골릉에서 피를 뽑은 후 이 골수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어 다량의 줄기세포를 포함한 고농축된 골수 농축물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60cc 골수를 뽑아서 요 위쪽, 요 빨간색과 노란색 요 사이가 줄기세포가 많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채취해서 무릎 관절 안에 넣는 것이 골수 흡인 농축물. 이 농축물이라는 것이 요 부분, 빨간색과 노란색 요 사이 이 부분을 채취해서 6cc에서 7cc 정도 채취해서 또 관절 안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부분을 다 뽑아내고 지금 요 빨간색과 노란색 윗부분 한 5cc에서 6cc 그리고 아래 빨간색 부분 1cc를 포함해서 그것을 우리가 골수 흡인 농축물이라고 하고 거기에 줄기세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뽑아서 이제 주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줄기세포를 포함한 골수 흡인 농축물을 추출해 이를 무릎 관절각 내에 주사하는데요. 골수 농축물에 포함된 줄기세포와 성장 인자에는 항염 효과가 있어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줄기세포의 특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줄기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근육세포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연골이 다르면 연골 주변에 넣으면 연골로 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안 좋은 부분 혹은 손상된 부분을 알아서 찾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안에 이렇게 줄기세포를 넣어주면 손상된 연골을 찾아가서 그 주변에서 연골로 재생하는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미국에서 여러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쌓이면서 작년에 2023년 7월에는 국내에서도 신의료기술로 무릎 관절염 2기 또는 3기 환자분들 대상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주의사항은 시술 자체는 30분 정도로 짧지만 굉장히 큰 바늘이 들어가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 내에서 6시간 정도 누워 계시고 입원하신 다음에 지혈이 다 된 것을 확인하고 집에 가시게 되시고 일주일 정도는 감염의 위험성이기 때문에 물이 닿거나 하지 않도록 소독도 잘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오늘 왼쪽에 주사를 맞았다 하면은 이틀 정도는 왼쪽에 체중이 안 실리도록, 그래서 목발을 짚으시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시거나 이틀 정도는 조심해 주셔야지 줄기세포가 잘 가서 그래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 후 입원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정희 어머니. 꾸준히 치료를 받아서인지 힘든 기색 없이 편해 보이는데요. 더 건강해질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해봅니다. 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아파서 이 제죽을 못 뛸 정도로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 줄기세포를 하고 나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엄청 이 디디기가 수월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는 넘기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짜다 보면 한 2-3시간 자도 쓸 수도 있고 이러니까 만지에 마음대로 걷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그래서 마음대로 어디 뭐 가보지를 못했으니까 아팠어. 1년 전부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허리 통증이 심했던 남종훈 아버님은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고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200m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자신이 한심하기만 해 서글픈 마음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냥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통증도 자주 오고, 그래가지고 그 좀 큰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나니까 통증이 더 와요.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거는 순간적으로 주사 맞을 때만 통증이 사그러지지 근본적으로 이제 적이 안 되더라고요. 한 200~300m만 걸으면 앉아야 돼요. 왼쪽 협착이 있는데 왼쪽 요 다리가 땡글리고 허리가 아프고 한 발짝도 걷기가 힘들어요. 많이 아플 지금. 안녕하십니까. 네, 남정훈님 잘 지내셨어요? 예, 예. 네. 프롤로 주사는 저희 6번 예, 다 맞고 지금 조금 경과를 보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요즘에?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엑스레이를 보니까 첫 번째는 얘가 4번 뼈고 얘가 5번 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디스크인데 예, 이 아래쪽은 많이 달아있죠. 예. 그래서 5번이랑 천추 1번 사이가 많이 달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MRI로 봐도 이 부분이 디스크도 나와 있고 해서 척추가 가는 길을, 척추 신경이 가는 길을 우리가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협착증, 그러니까 좁아져 있는 거 그게 있었는데 지금 너무 좋아지셔서 너무 다행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침 치료든 주사 치료든 조금 이상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계속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남정훈 환자분께서는 2023년 작년에 MRI를 찍고 이미 협착증이 확진이 돼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리 저리는 게 너무 심해서 타 병원에서 주사도 많이 맞아보고 심지어 내시경 시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걷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엑스레이와 MRI를 확인했을 때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도 많이 달아있고, MRI를 봤을 때도 디스크가 나옴으로 인해서 척추가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을 확진할 수 있었습니다.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키는 프롤로 주사를 6회 정도 시행하였고, 또한 주사 이외에도 침을 일주일에 1번 또는 2번 정도 오게 하셔서 침 치료를 같이 병행하였고요. 그래서 근육과 인대를 키우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 하나는 자전거를 일주일에 2번 이상, 한 번 탈 때 20분에서 30분 정도 탈 수 있도록 해서 척추관 협착증에 좋은 운동 같이 병행하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허리 5번 뼈 주변으로 약해진 인대 쪽이랑 힘줄 쪽 제가 강화시키겠습니다. 네. 프롤로 주사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프롤로 주사는 고농도의 포도당이 함유된 주사액을
통증 부위에 정확하게 주사하는 치료법으로 통증 주변 인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통증 개선은 물론 기능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남종훈님 저희 포도당 들어간 프롤로 주사 맞으셨고요. 원장님께서 비타민이랑 마그네슘 추가로 넣어주셨습니다. 뒷면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2시간 있다가 샤워다 가능하시고요. 목욕 같은 거는 2, 3일 정도 있다가 하세요. 네, 요거는 챙겨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프롤로 치료라는 것은 프로리퍼레이션에서 온 말입니다. 프로리퍼레이션이란 말은 재생 혹은 증식이라는 뜻인데요. 주변에 있는 인대와 약해진 근육을 증식시켜서 새로 자라나게 해서 튼튼해지게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농도 포도당을 넣어서 자극을 해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자주 맞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골다공증, 더 심한 쿠신병 같은 대사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자분들은 병원으로 옮겨 다니시는데 내가 맞은 주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1년에 3번 또는 4번 이상 맞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꼭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저희 병원은 그래서 처방전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침 치료가 진행됩니다. 통증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증상이 심한 경우 협착된 부위에 침을 삽입해 통증을 완화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방과 한방 치료를 활용해 환자에게 맞는 치료 요법과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200m도 못 걸었는데 지금은 뭐 5,000보까지, 뭐 6,000보까지도 걷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뭐 그래 통증을 못 느끼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도 나이가 지금 뭐 80 다 돼가는 사람인데 주위에 뭐 다들 나이가 들면 이런 통증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소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산들거리는 바람이 기분 좋은 어느 날 의원에서 배운 허리 운동을 열심히 하는 최정학 어머니는 요즘 매일 아침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허리 운동이 끝나자 다시 자전거 타기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처음에 아플 때도 그냥 일도 매일 못 가갖고 막 병원에 가서 이제 이래 검사로 하니까 협착증이라 하더라고요. 병원에 그래 수술해야 된다 하대. 정상은 이 아파서 그만 이 편하게 다니지도 못하고 좀 걷다가는 그만 나는 뭐 그냥 퍼대 땅바닥 뭐 흙이고 뭐이고 뭐 그냥 그 퍼대 앉았다가 그래 가야 걸을 수 있지 못 걸었어요. 오늘은 의원 진료가 있는 날. 하단에서 먼 길을 가야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에 기쁜 마음으로 길을 나섭니다. 1시간이 걸려 도착한 의원. 허리가 아플 때는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공간이 참 편안합니다. 허리 아픈 데는 3년 넘었지.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 가니까 협착증이 돼서 시술로 한번 했어요. 그래도 낫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아픈 주사를 그래는 맞을 수가 싶어서 그래 이 병원에는 텔레비를 혼자 보고 있었는데 이 치료받은 사람들 이야기로 들으니까 내가 저 치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 우리 아들한테 이게 좀 가르쳐줘라 했지. 그래 알게 됐어. 아이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한 50m 정도 걸으면 아프고 이러셨는데 요즘 걷는 건 좀 어떠세요? 요새는 걷는 걸 한 다행이네. 2시간씩 걸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희가 그때 처음에 오셨던 이 가져오신 MRI 사진인데요. 4번, 5번 쪽이 디스크가 조금 나와 있고요. 네. 그 위쪽 3번, 4번 쪽도 디스크가 나오면서 뒤에 지나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우리가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좀 좁아져 있어요. 이렇게 MRI 사진으로 어머님은 요추 3번, 4번 그 사이랑 4번, 5번 사이
두 군데가 다 협착증이 보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하고 지금 주사 치료 지금 10번 정도 했다, 그죠, 어머니? 예. 그래서 지금 걷는 건 많이 편해지셨지만 제일 최종적인 목표는 지팡이를 떼고 걷는 게 목표로 해가지고 어머니 지금 허리 들러 올리는 운동이랑 자전거 타는 운동이랑 계속 꾸준히 해주세요. 최정학님은 50m도 거의 못 걸을 정도로 심하게 다리가 저리셔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속 걸으셔야 될 만큼 심한 상태로 병원에 오셨고요. 이미 2020년도에 다른 병원에서 MRI를 찍어서 협착증이 확진이 됐었고, 또한 내시경 시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조금 적어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검은색 점 같은 것들이 신경 다발입니다. 이렇게 척추관이 넓으면 이렇게 점들이 잘 구분되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좁아지면 관들이 모이면서 잘 구분이 되지 않고 이렇게 엉겨 붙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그 점들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정학 님도 MRI를 봤을 때 이게 점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척추 협착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근육을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인대를 강화시키는 프롤로 치료를 지금 10회 정도 진행하였고요. 척추 관절에 좋은 자전거 타는 운동 매일 지금 하고 계시고, 허리 들어 올려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브릿지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주사와 침 치료를 같이 함께 해서 인대와 주변 통증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양한방 치료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대 증식 주사인 프롤로 치료는 인대의 자가 치유 능력을 촉진해 강도를 높이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어서 침 치료와 전기침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침을 경혈점에 자입한 후 약한 전류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침 자극과 전기 자극의 종합적인 작용을 이끌어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의과와 한의과 둘 다 전공한 복수면허 의사가 양 두 가지의 도구를 모두 활용해서 환자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료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초음파로 양방적으로는 국소적으로 약해진 부분을 강화시키고, 침으로는 한방적으로 전신적인 순환을 좋게 하고 통증을 좋게 해서 두 개를 함께 병행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많이 좋아졌지. 이게 참 치료되는 기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가 이리다리 막 이 아파서 걸음 오고 온 것던 그게 살고만 없어져요. 지금은 이제는 참 걸음 오고 그만 한 100마다 이렇게 걸어갈 수 있고, 좀 건강하면 그래도 좀 세월 좋기고 뭐 건강하게 자원봉사는 하고 그래서 하면 싶어요. 공부에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지름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겠는데요. 저는 건강에도 왕도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픈 질환이 어떤 것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또한 어떤 치료를 했을 때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아셔서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척추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운동 등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없애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오랫동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면 노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하나둘씩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치아와 잇몸 역시 기능이 점점 저하되면서 치아 다수가 상실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치아가 빠져 음식물을 제대로 씹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는 치아 질환으로 불편함과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틀리를 하니까 음식 먹는데도 불편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니까 이 몸이 아파가지고 고생 참 많았어요. 그냥 밥을 먹지 못했거든. 밥을 먹을 때 되면 고통스럽고. 이렇게 남들하고 대화할 때 진짜 내 자신이 좀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말할 때도 조심스럽고 남들과 밥 식사할 때도 활발하게 먹지 못하고 천천히 조심을 하게 되지. 예기치 못한 이유로 치아를 상실하게 됐을 때나 잇몸 질환으로 힘들 때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상실된 치아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 중 최근 많은 분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오늘은 그중 전악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것을 신준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뭐 발치 이를 빼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빼야 될지 아니면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또 억지로라도 이를 살려야 될지 그런 부분은 환자분의 어떤 생각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나이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 계획도 많이 반영이 되어서 치료 계획이 잡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또 치과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결손 부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잇몸 부위까지도 보초를 만들어서 이를 만드는 하이브리드 타입의 보초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치아 타입의 보초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하이브리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들어가는 것이 또 유리할 경우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 보철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꼈다 뺐다 하는 그런 가채식이 아니라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그야말로 이를 전체적으로 다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치료이고 잘 씹는 그런 기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굉장히 얼굴의 전체 반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입니다. 틀니로 계시던 분들이 또 임플란트로 대체를 할 때 전체 임플란트를 통해서 완전히 내 치아처럼 그렇게 다시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낮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금요일 오전.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들어서는 조성은 씨는 임플란트 치료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보철물 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틀니를 썼지만 불편함은 여전했고 그 이후로 치주염까지 생겨 이를 모두 뽑아야 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싶었는데 당뇨 때문에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수년간 참고 있다가 TV를 보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돼서 왔죠. 한 40대 초에 그 풍치가 와서 한 1년 이상을 고생해서 그때 치아를 좀 많이 제거하게 됐어요. 빼고 틀니를 했었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음식 먹는데도 불편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니까 이제 더 나이 들기 전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임시 보철부를 제작하기 전 최종 점검을 위해 사진 촬영을 하는 신준혁 원장. 환자 개개인에 맞춘 치아 의세, 형태, 위치 등을 사진을 참고해 상담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만 뵈면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치아가 나오기 전에 전체적인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날이거든요. 아 하시고 앙담으로 보세요.
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좋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합축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밖으로 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건강을 해치는 정도까지는 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뺄 건지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잇몸이 들어가 있는 보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치아 타입으로는 이 합축한 게 좀 너무 합축해서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잇몸을 좀 더 떼는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하면은 여기가 조금은 더 두툼할 거고 입술도 조금 더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타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지금 보고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상기 환자분은 이제 60 초반 나이신데 틀니를 굉장히 오랫동안 써오셨고, 아래쪽에는 부분 틀니, 이게 앞니 쪽에만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어금니를 이제 틀니로 그렇게 오랫동안 써오셨는데, 원래 치주 질환이 좀 심하셔서 이를 많이 뽑았던 경험이 있으시고, 이번에도 역시 그 남아있는 치아들이 치주 질환이 생겨서 소위 풍치라고도 하죠. 이가 안이 염증이 고름이 나오고 이가 솟구치고 흔들리고 그런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일단 치주 질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이제 될 수 있으면 살리는 쪽이 좋긴 하지만 치아가 흔들흔들 하는 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치조골이 많이 상하고 뼈가 많이 상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를 빼는 걸로는 나중에 그 부위가 또 염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다시 치조골이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제거를 하고 주변의 염증 조직까지도 충분히 잘 제거를 해줘야 되고, 가능하면 이런 경우에는 발치를 조금 빨리 해서 치아의 치조골을 좀 보존해 주는 게 더 좋은데, 약간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치료의 난이도가 좀 더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최종 보철을 하기 전 심리적인 목적과 청결, 치아의 보호를 위해 임시 치아가 제작됩니다. 이렇게 기공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환자를 위한 적합한 치아를 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환자마다 다른 구강 구조를 고려해 병원 내 기공실과 공유하며 제작을 할 수 있어서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임시치아는 기공실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의사가 생각했던, 기공사가 생각했던 치아의 모양이나 높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환자분 입안에서는 어떻게 보일까가 좀 생각한 거하고 다른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실제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실물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거죠. 한번 보시고 또 그걸 기준으로 환자분이 생각했던 부분들, 좀 바라는 바, 그런 것들을 그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 내 기공실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환자에 대한 그 부분만 집중해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환자와 치과의사와의 어떤 의사소통이 직접적이다. 그런 데 대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자신 스스로가 지금 보니까 좀 이뻐 보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치아가 잘 되면은 이제 먹고 싶은 거 열심히 먹을 거니까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아흔을 앞둔 이찬수 할아버지는 임플란트 완료 후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돼 요즘 더 건강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마음이 참 여유로워진 것 같다고 하네요. 이 몸이 아파가지고 한 고생 참 많았어요. 그냥 밥을 먹지 못했거든. 밥을 먹을 때 되면 고통스럽고, 저기 관리할 때는 빼가지고 아침에 다시 끼고 했는데, 그게 제일 처음에는 이빨 하얘졌을 때는 어느 정도 맞거든요. 맞아서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만 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해오니까 2년 6개월 돼서 지금도 변함이 없이 괜찮거든요. 정말로 원장님에게 참 감사히 생각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잘 쓰고 계신지 체크 좀 하겠습니다. 네. 상태 너무 좋으시고 뭐 특이사항은 없고 뭐 굉장히 양치하기 힘든 보철인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뭐 따로 제가 챙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뜰 원장님은 아주 기술이 뛰어나시니까. 처음 뵐 때보다 훨씬 더 젊어지시고 네. 또 얼굴도 굉장히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참 편안합니다. 환자분은 고령이시죠. 내원 당시에 거의 90에 가까운 나이에 이제 내원을 하셨고 오랫동안 틀니를 이제 쓰시면서 음식물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오셨고요. 이렇게 보면 너무 오랫동안 틀니를 쓰셔가지고 어금니 쪽에는 치조골이 엄청 많이 이제 녹아서 소실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일단 앞니 쪽으로만 임플란트를 한 4개 정도를 식립을 하고 이런 티타늄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이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임플란트 계획을 했고요. 위쪽에 있는 치아들은 지르코니아 재질로 하나하나 이를 낱개로 이를 넣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요 앞니 쪽에 이렇게 굉장히 얇은 요 부위에 임플란트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가이드 시술을 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임플란트 시술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위험한 구조물인 신경이라든지 신경관이라든지 그쪽을 피해서 최대한 후방으로 이를 식립을 하고 위에 보철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리고 벌써 4년째 이를 잘 쓰고 있는 상태이십니다. 사실은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나이가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이런 전신질환들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고난이도의 어떤 뼈이식술이라든지 그런 치료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채소식립, 그 다음에 채소절개 이런 치료를 통해서 손상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또 빠른 시간에 치료를 끝내서 영양 섭취가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약간의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보철이 모두 끝난 이찬수 할아버지의 얼굴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처음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불편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치아를 드러내며 웃어봅니다.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안 좋은 구강 습관, 이런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조금 없애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기존에 우리가 원래 치아가 좋았을 때처럼 똑같이 양치를 좀 열심히 한다.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검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치아처럼 임플란트도 6개월 정도만 지나면 내 치아처럼 국가에서도 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스케일링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셔서 스케일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내원을 하면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신경이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안에 나사가 좀 풀림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초반에는 이런 관리를 잘 하시지만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또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령인 경우에 이 양치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디테일하게 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요즘에는 치과들에서 이렇게 대신 양치를 해드리는 예방 위생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안 되는 양치 그런 습관들을 한 번씩 치과에 와서 저희들이 대신 양치해드리고 양치가 안 된 곳을 또 다시 점검하고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를 저희들이 설명해드리고 그런 걸 평가하고 그런 세균 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환자분의 그런 안 좋은 그런 양치 습관, 생활 구강 습관들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노년이가 많잖아요. 나이 오래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께 이빨 때문에 고생 항상 참 많습니다. 그분들께 참 이빨을 고쳐가지고 즐거운 참 먹는 즐거움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고, 국가에서 좀 무리한 이야기지만 어려운 노인들에게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보험 혜택을. 그건 내 바람입니다. 내 바람으로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진료는 잊지 않고 꼭 챙겨서 온다는 황혜선 씨는 임플란트를 하고 난 후 변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부분 틀니를 잡아주던 비대치까지 문제가 있어 위쪽 치아를 모두 뺐지만 수술 후에는 내 치아처럼 너무나 편안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남들하고 대화할 때 진짜 내 자신이 좀 자존감 떨어지면서 말할 때도 조심스럽고, 남들과 밥 식사할 때도 활발하게 먹지 못하고 천천히 드시고라고 그러지. 제가 잇몸이 약하니까 임플란트가 안 된대요. 그래가 부분 틀니를 했었거든요. 근데 TV 보니까 이제 여기 신준영 원장님이나 사시는 거 보고 한번 가봐야 제가 상담을 했더니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전체 이제 임플란트 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식사는 좀 해보셨어요? 네. 네, 뭐 괜찮으신가요? 맛있게 잘 먹고 얼굴 좀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전체 임플란트 하고 나면 네. 그 살쪄서 네. 좀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자, 제가 또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주세요. 네, 다 물어보십시오. 네. 자, 해주세요. 자, 다 물어보세요. 네. 굉장히 잘 쓰고 계시고, 저번에 체크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우리 턱관절이라고 합니다. 여기 위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잡히세요. 빨리 회복하고 계시는 중이고, 따로 걱정하실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환자분께서도 위에 부분 틀니를 오랫동안 이제 사용하셨고, 치조골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동안 임플란트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듣고 포기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니 쪽에 약간 치주 질환이 생겨서 거는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더 이상 틀니를 쓰는데 쓸 수 없이 많이 불편한 상태가 되어서 치과에 내원을 하셨고요. 그래서 치조골이 어금니 쪽에 굉장히 안 좋고 앞니 쪽에도 이가 많이 흔들리고 염증이 있어서 많이 붓고 그런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앞니 쪽에 염증이 있는 치아는 발거를 하고요. 그리고 어금니 쪽에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이런 경우에는 조금 많이 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개수를 많이 해서 보철 치료까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환자분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가 없었을 때 위의 치아가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로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는데 이가 들어가고는 굉장히 젊어진 얼굴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요거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사진이었는데 굉장히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못 먹었던 음식을 이제 먹게 되니까 그게 환자분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하긴 한데 또 이렇게 살이 좀 찌는 부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얼굴이 좀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얼굴 상태가 되어서 본인은 굉장히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술하고 난 이후의 관리가 무척 중요한데요. 이렇게 검진을 받으러 올 때마다 보형물의 상태와 구강 건강에 대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기존의 심한 잇몸병으로 인해 치아가 빠졌었다면 임플란트 역시 염증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구강 위생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잇몸병의 예방과 치료, 교합 등을 점검하는데요. 이러한 예방관리를 정기적으로 받게 되면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다수의 치아가 이가 없다가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우리 몸에 변화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적응 기간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한두 달이 지났을 때 높이가 달라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를 너무 많이 조정을 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변화를 중간중간 체크해드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조금씩 해줘야 완벽하게 적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교합 체크라고 하는데 그 교합 체크를 보통 뭐 일주일 뒤에 한 번, 그리고 한 달 뒤에 한 번, 3개월 뒤에 한 번, 6개월 뒤에 한 번, 아니면 좀 적응을 못 하시면 조금 더 자주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수정해 주는 과정입니다. 또 이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변화, 그러니까 혀라든지 볼살이라든지 심지어는 발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씹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지켜보면 대부분 괜찮아지고, 그런데 조금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러면 조금씩 수정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는 환자분도 재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빨에 신경을 안 썼는데 이거 하고 나서는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관리하는 기계 있으니까 한 번씩 관리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치과 치료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난이도 높고 환자분의 어떤 일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큰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치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나다운 모습으로 이제 다시 바뀌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치과 이런 치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부터 시작을 해서 보초를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치료를 하고 나서 책임감 있게 그 뒤에 관리를 해주는 예방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치과 쪽에서는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치과의 문턱에 들어서야만 이 모든 것들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그런 것들을 좀 상담을 하시고 의논을 하신다면 좋은 길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한 발 내딛어서 그런 치과의 문턱에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100세 시대 고령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건강한 치아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소실됐을 때 빠진 치아를 대신하는 인공치아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한 바른 선택이 미래의 나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